우리나라 대한민국 바이오 특성상 지난 10년 동안 바이오 대시세가 3번 정도 있었거든요. 네. 미친 랠리가. 진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2배, 3배 수익 중인데 이거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올라가 버린 진짜 광풍 랠리가 3번 정도 있었는데 3번 다 시세 중심에는 무조건 셀트리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셀트리온이 그럼 가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건데 뭐 기준금리는 좀 있으면 이제 꺾일 테니까. 근데 셀트리온 본업이 너무 좋아요. 1분기 실적이 시사점이 좀 많아요. 1분기 영업이익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계절성을 띄워가지고 네.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분기 사상 최초로 5천억을 넘겼어요. 그래서 본업이 좋은 거고 네. 셀트리온도 보니까 1분기 실적이 괜찮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재무제표 이제 손실계상을 해야 되는데 해먹은 돈이 있으니까 손실계상으로 키트로만 600억을 거기서 깠다는 거예요. 네. 근데도 영업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왜 좋은가 하고 보니까 1분기에 셀트리온 본업이 이제 바이오시밀러고 뭐 램시마 같은 거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이게 원래 램시마라는 게 좀 TMI일 수 있지만 레미케이드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크론병이나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게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이 딱 이거예요. 내 몸에 이제 면역 체계가 있는데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는 밖에서 들어오는 안 좋은 바이러스 막아주고 네. 내 몸에서 뭐 방어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몸에 있는 이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병이죠. 예를 들어서 무릎에 있는 관절을 공격한다. 정상세포인데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를 공격하면 아토피 피부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리고 레미케이드라고 원래 오리지널 약이 있는데 그거를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가지고 유럽 시장에서 오리지널 약을 이겼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그때 이제 대시세가 출발을 했는데 램시마가 원래 약이 크게 보면은 종류가 SC랑 IV 제형이라고 네. IV 제형으로 나온 거거든요. IV가 이제 정맥 주사제입니다. 병원 가서 간호사나 의사분이 여기 혈관에 놔줘야 되는 거 정맥에다가. 근데 SC 제형이 피하 지방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원 안 가도 돼요. 네. 내가 나한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약 편의성이 엄청 좋아졌죠. 그래서 램시마 SC라는 약을 이제 출시해서 유럽에서 판매 중인데 램시마 SC가 마진율이 엄청 높대요. 그냥 램시마랑 비교가 안 된답니다. 훨씬 높다고 해요. 근데 램시마 SC 판매량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 1분기 실적에 찍힌 걸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램시마 SC가 미국 판매 곧 시작하거든요. 크게 본 바이오약품 시장이 미국, 유럽 두 개예요. 근데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잘 팔리는 걸 미국으로 들고 가면 미국에서 보통 잘 팔리는데 램시마가 이렇게 해서 잘 팔았고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잘 팔리는데 미국 가요 올해. 그래서 기존 본업 좋고 새로 내놓는 마진율이 높은 램시마 SC가 좋고 추가적으로 이제 7월 유플라이마 뭐 이런 거 그것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데 휴미라도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 블록버스터 약품이거든요. 연 매출이 막 조 단위가 넘어가면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내년에 또 출시되는 게 있어요. 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이런 게 있는데 스텔라라도 자가면역 질환. 뭐 자가면역 질환 잘하잖아요. 램시마로 이제 유럽 1등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일리아는 그 황반변성이라고 해가지고 안과 질환. 그 노인분들 대신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많이 생기는데 안과 질환 치료제. 그게 작년 매출이 10조 원이 넘었어요. 근데 그게 특허가 풀려요 이번에. 그래서 미국에다가 연내 허가 신청을 다 해서 받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대한민국 1등입니다. 원래 삼천당제약이 그 1등이었는데 알려진 바로는 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삼천당도 연구 중이거든요. 그 삼천당이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라고 했는데 셀트리온이 선수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1등이에요. 속도가. 그 본업이 너무 좋아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셀트리온 이 정도 본업에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상 뭐 믿져야 본전은 없지만 주식에 믿져야 약손실이 아닐까. 수익을 내면 정말 많이 낼 수 있고. 그 셀트리온이 가면 따라가는 거죠. 따라간다고. 네. 근데 셀트리온 저도 원래 그 그룹주 중에 하나를 들고 있었다가 네. 징하게 안 가가지고 팔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도 손실 보다가 이제 겨우 수익 전환해서 한 5% 먹고 팔았어요. 네. 근데 팔고 나서도 원래 같았으면은 오를까 말까 막 조마조마하는데 그냥 얘네 정말 속 편했어요. 왜냐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어가지고. 이제는 좀 시기가 좀 온 거네요. 지금이죠. 네. 근데 지금이라고 지금 납도 생각합니다. 내가 팔았네. 네.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이오를 좀 좋게 본다고 하길래 뭐 아스코라던가 좀 하반기에 있을 만한 그런 그렇죠. 이벤트 학회 때문에 많아요. 사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셀트리온이 먼저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렇죠. 오늘 녹화 날짜 6월 1일인데 네. 내일 되면 이제 아스코 시작하고 6월 5일부터인가 이제 바이오 USA 하고 네. 9월이 되면 유럽종합회 에스모 있고 11월에 SITC 면역항학회 이런 거 학회가 계속 많거든요. 제가 왜 학회 얘기를 왜 먼저 꺼내지 않았냐면
학회가 문제가 있어요. 학회 때문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지난 한 2년 동안 학회 약발이 좀 많이 떨어졌다. 예전에는 학회하면 지금 다 대박이었거든요. 네. 이제 왜 대박이었냐? 예전에 한미약품이 대형 학회에 이제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정말 미친 듯한 라이센스가 막 조단이 막 4개 5개 터지고 막 주가 한 4배 날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라이센스와 연결됐던 적이 많이 없고 연결이 되더라도 업종이 누워서 안 가니까 나는 진짜 이거 가야 되는 재료인데 안 가는 거예요. 바이오가 업종빨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올라가면 안 되는 애도 올라가요. 좋을 때는. 네. 그냥 업종 올라가니까 형들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고 그냥 2-3배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업종이 좋아야 되는데 업종이 좋으려면 무조건 셀트리온. 근데 셀트리온은 본업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번 아스코도 볼 종목이 많아요. 뭐 앱클론이나 레고캠바이오, 뭐 GC셀 이런 애들 공개는 한 20여 개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볼 애들은 그 정도입니다. 그럼 그 종목들은 지금 업황이 좋지 않아서 못 가고 있는 건데 약간 업황이 돌아선다면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봉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셀트리온 다음으로 같이 갈 수 있는데 기술력이 좋은 방금 말한 뭐 GC셀이라던가 네. 레고캠바이오라던가 네. 이 중에 하나만 꼽아보면 뭐가 있어요? 좋은 종목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이 네. 가면 다 같이 가고 안 가면 다 안 갈 겁니다. 사실상 한 종목을 봐도 무방할 정도로 셀트리온 일단 가져야 되고 네. 뭐 앱클론 같은 경우에 앱클론 이제 카티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오거든요 일상. 근데 카티가 이게 차세대 항암제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카티 치료제가 시장에 허가되어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전 세계에서 봐도 손에 꼽습니다. 카티가 이제 기본적으로 T세포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네. 엄청 비싸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허가 받아서 우리나라도 시판 중이거든요. 지금 이제 건보 적용돼가지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노바티스에서 만든 킴리아 약 이름이 킴리아예요. 아니면 뭐 예스카타 뭐 이런 약이 있는데 링거 맞듯이 이거 팩 형태거든요. 네. 팩 형태인데 이거를 한 방 맞을 때 지금 미국에서 킴리아가 4억이에요. 예스카타가 한 7억 정도 줘야 돼요. 그 누가 이거 한 맞아요? 방에 맞아요. 왜 맞냐면 한 방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친 신약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특정 암종에만 효과가 있어요. 다른 고형암에 효과가 없어요. 그게 지금 효과에는 백혈병도 종류가 많거든요. 네. 혈액암이. 근데 그중 일부 혈액암이 그거 한 방 맞으면 그냥 완치가 나와요. 완치 확률이 그 임상 데이터에서 10명 기준으로 8명 이상 완치가 나왔습니다. 그거 사실 시한부 선고받는 병이거든요. 그냥 죽는 병이에요 걸리면. 근데 이거 한 방으로 야 이거 내 자식이 네. 우리 부모님이 또는 내가 이거 한 방 맞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3, 4억 내죠. 그런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너무 좋으니까 데이터가 이거를 뭐 우리가 알고 위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이나 뭐 이런 데도 쓰고 싶잖아요. 너무 그렇죠. 좋으니까 네. 안 들어요. 근데 그 약이 그게 문제예요. 그거 특정 원래 암종에만 효과가 못 있다. 바꿔요? 그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혁신 신약인데. 근데 앱클론에서 하는 카티가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해가지고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암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일상에서 그 저용량 투여군, 중간용량 투여군, 고용량 투여군. 왜냐면은 내가 똑같은 약을 만들어도 약을 얼마나 투약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부작용 없이 암을 낚을 수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정확히. 내가 임상 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넣어보고 중간도 넣어보고 많이 더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앱클론이 저용량 투여군이랑 중간용량 투여군을 데이터를 공개를 했거든요. 고용량이 아직 안 나왔어. 고용량 이번에 나와요. 근데 저용량 투여군 6명 중에 3명이 완치가 나왔을 거예요. 절반 정도. 그리고 중간 용량 투여군 3명 내리고 했는데 전부 완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상이라서 임상 대상 피실험자가 적어요. 원래 일상은 많이 안 데리고 하거든요. 위험해가지고 2상부터 늘리고 3상은 몇백 명 데리고 하고 이러는데 일상 데이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허가받은 게 손에 꼽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상 데이터가 이 정도 나오는 애가 있구나. 앱클론 괜찮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니 바이오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신나 보이세요. 요새 바이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주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영상이 성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보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가격이면 사실 미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많이 가는데 손해보면 작게 보는. 딱 그 가격에 있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6월 넘어왔잖아요. 근데 엄청 이제 오버해서 말씀드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제 생각입니다. 네. 참고만 하세요. 올해 하반기에는 바이오 없으면 눈물이에요. 코스닥 하시는 분들.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반기에 2차전지 없어서 눈물 많이 흘렸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막 2차전지 포트에 담았는데 네. 바이오 없으면 또 눈물이라고요? 딱 하나만 꼽으면 제가 봤을 땐 바이오예요. 아. 하나만 살 수 있다고 고르라고 하면. 근데
여기에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고 맞아요. 또 최근에 저희가 바로 이 직전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과 이야기 많이 나눠봤거든요.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2차 전지에 거는 기대가 여전히 더 크다라는 걸 저희가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오, 근데 만약에 바이오가 정말 대세가 된다면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리스크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데 리턴은 큰데 손실은 나도 좀 적게 볼 수 있다. 그냥 내 생각이 항상 맞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은 큰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은 유일한 게 싸게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싸요. 리스크가 좀 적다고 보는 거죠. 반도체는요? 반도체도 좀 싸지 않아요? 반도체도 괜찮죠. 근데 이게 IT에서 상식적으로 네. 하반기에 IT로 한 개 분기 정도 보유했다고 저보고서 3개월 정도 들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를. 반도체 소부장 정도 딱 샀는데 반도체에서 3개월 내 한 개 분기 내에 50% 100% 가는 종목 몇 개 나올까요?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튼튼해서 올라갈 건데 네. 소부장을 사면서 2배 보면은 이거는 물론 그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스페타시스. 그런 애들 나올 수 있죠. 걔네는 이제 추가적인 재료가 있잖아요. 이 서버향으로도 많이 하고 엔비디아랑도 묶여있고 본업 실적 워낙 좋고 네. 뭐 이스페타시스가는 이제 멀티레이어 보드 MLB가 또 서버향이에요 또. 근데 그 서버가 AI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키워드랑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나올 수 있는데 소수일 거예요. 근데 바이오에서는 그런 게 수십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 베팅에다가 밑으로 깨질 수 있는 리스크 감안해서 이걸 최소화한다고 봤을 때는 바이오가 오히려 리스크가 더 적은 게 아닌가. 원래 제가 딱 한교수 매니저님 네. 제가 처음 연락했을 때는 이제 반도체 시대가 온다. 또 한교수 매니저님 반도체 네. 잘하니까 그 이야기 들어봐야겠다고 우선 원래 섭외를 했었는데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이오 쪽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해서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럼 반도체도 나쁘진 않지만 수익률 단에서는 바이오보다 좀 더 늘 거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렇죠. 퍼센트로 보면 바이오가 이길 거예요. 근데 나는 튼튼하게 사이클 타고 가는 걸 하고 싶다. 우리가 저기 주제에 관련해서 카톡과 그럴 때 한 2주 정도 전에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맞아. 2주 사이에 엔비디아 막 실적 미쳤고 막 이래버리니까 1조 넘겨버리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게 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2주 사이에 좀 변한 게 좀 있고 네. IT 같은 경우에는 원래 3분기에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2월 3월부터 3분기가 되면 고정거래 가격 반등이 시작된다. 2분기에 재고 소진 어느 정도 될 거고 2분기부터는 고정거래 가격 하락이 멈출 거다. 물론 이 분기까지는 내려가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멈출 거다. 3분기부터는 올라온다. 는 게 중론이었어요. 네. 이거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뭐 트렌드포스나 뭐 디래믹스체인지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도 같은 얘기를 해요. 3분기에 올라간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엔비디아도 급등 나오고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얘기 나온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되는 애가 간 거예요. 원래 가야 되는 애가. 새로운 얘기가 나와서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엔비디아 날라간 거. 그거 말고는 없고 원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랑 연동이 많이 되는 소부장 종목들이 맞아요.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뭐 한두 개 분기 올라가고 끝이 아니에요. 많이 올라가면 2년 3년 동안도 올라가고 짧은 사이클에 뭐 1년 동안은 그냥 가니까 여기서 3분기가 고정거래 가격 반등이 맞다고 시장에서 보니까 이제 먼저 땡겨놓은 거고 앞으로도 한두 개 분기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소부장 종목들 주가도 앞으로도 우상향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속도랑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처럼 사이클 탄 애들 문제가 뭐냐면 한번 누워버리면 네. 그냥 3개월 이상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가격 싸고 있어야 되는 거 맞는데 IT도 저는 하는 얘기가 우리 IT는 DDR5 관련주를 갖고 있었으니까 아비코전자, ISG 이런 건 수익실을 다 끝냈거든요. 그 나머지는 들고 있어요. 네. 근데 반도체 비중을 줄여서 전 바이오를 다 늘려놨어요. 왜냐면은 저는 반도체가 지금도 싸다고 보지만 덧붙였던 얘기가 여기서 두세 달 누울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IT 들고 두세 달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IT가 여기서 누워버린다면 바이오입니다. 그 사이를 바이오가 갈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를 쭉 늘려놓은 거예요. IT 던진 걸로. 그런 구조로 해놓은 거죠. 힘을 바이오에 더 실어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다 보니 네. 뭔가 내가 분석해서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네.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따라가고 수익도 많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확실히 좀 저점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니 거기에 또 AI가 불꽃이 쏘아 올려주니 그래 나는 좀 길게 반도체를 보고 갈래라고 포트를 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아비코전자 ISC처럼 많이 올랐지만 그렇죠. AI라던가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 이수페타시스처럼 가는 아이를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요즘 모건스탠리라던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것도 다 어차피 서버가 늘어나는 거니 지금 너무나 네, 그렇죠. 싼 D램 관련주를 사야 된다라고 되게 목놓아 이야기하던데 그런 2, 3개월 누워있을 수도 있는 종목을 사는 그렇죠. 게 좋을지. 저는 IT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생각 없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관련주가 너무 많아요. 많긴 해요. 저도 보다 보면 가끔 아니에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인공지능 얘기를 들으면 저도 가끔씩 살짝 헷갈려가지고 이거 있나 해서 한 번씩 저는 이제 레코드 기록이 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그러는데 네. 개인적으로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